뭐? 집이 넘어갔다고? 저는 그날 오후 3시쯤 가게에서 깻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깻잎 김치를 담그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는 중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담당자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대출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늘 절약해서 살았지, 남한테 손 벌리는 건 평생 싫어했었죠. 저희가 안내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대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깻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 담보대출이 연체돼서 진행된 절차입니다. 본인께서 서명하신 보증인 서류도 있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혹시 실수 아닌가요? 저는 정말로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은행으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가게도 평생 모아서 산 작은 집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밤 정은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매일 늦었죠. 정은아, 엄마가 혹시 너 이름으로 뭔가 서류에 사인한 적 있니? 무슨 서류요? 은행에서 그러는데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더라. 보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보증인 서류도 있고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게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달려간 거죠.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었어요. 이 서명이 제 것이 맞나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인 서명도 여기 있습니다. 따님이 보증을 서주셨네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정은이가 제 모르게 보증을 섰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게로 돌아오니 언니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정은이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하지만 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은이가 저 몰래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명자는 저를 위로하는 듯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수가, 내가 혼자 가게 지키는 것도 이제 한계 아니냐? 나이도 있고 정은이도 독립할 나이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로하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정은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려워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런 소리를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정은이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저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정은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도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상의할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가게 앞에는 강미숙 손맛 반찬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작지만 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저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뭐가 필요하세요? 사장님,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감사해요. 20년 넘게 만든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20년간 쌓아온 실력도 사람들과의 신뢰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과의 관계도. 오후 늦게 박씨 아저씨가 들러서 말했어요. 잘 됐네, 미숙 씨.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요, 아저씨. 이제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을 거예요. 그래,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제 손으로 다시 일궈낸 이 공간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새로운 메뉴 개발해 볼까요? 제가 요리 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 옛날 방식과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치면 더 좋은 가게가 될 거야. 해가 지고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저는 딸과 함께 집 근처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두 모녀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은아,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우리 앞만 보고 가자.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처음 은행에서 집이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언니, 그리고 잠시 흔들렸던 딸까지.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정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가게이지만 정성과 진심으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정은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진짜 일어설 힘을 얻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 시장에만 매여 살으셨잖아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제가 평생 이 딸을 위해서 산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엄마 방식이 저한테는 답답해요. 그날 밤 정은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말이에요. 사흘 후 은행 직원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없을 때였어요.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보증인 서명은 분명 따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신분증 사본도 있고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정은이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도 정은이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명하셨습니다. CCTV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기억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은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 도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하나에는 엄마 몰래 해야 함이라고 정은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정은이가 저 몰래 뭔가를 한 거였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계속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분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정은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은아, 엄마야. 네, 엄마. 너 엄마 몰래 뭔가 한 거 있지? 전화 너머로 정은이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 방에 있는 은행 도장은 뭐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은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홀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손님도 뜸하고 마음도 무거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때 언니 명자가 들어왔어요. 미수가 혼자 일하기 힘들지? 좀 그래요, 언니. 명자는 제 옆에 앉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은이랑 얘기해봤는데 걔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언니가 정은이를 만났어요? 응, 어제 만났어. 걔가 울면서 그러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도 살고 싶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이 저한테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언니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정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미수가 솔직히 말할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부모 밑에서 평생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정은이도 자기만의 꿈이 있다더라. 명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미수가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20년 넘게 이 가게 때문에 고생한 것도 벌써 충분하고. 그럼 저보고 가게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참에 좀 더 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나하고 손잡고 말이야.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정은이가 언니 명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시장 건너편 카페였는데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정은아, 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니? 평생 시장에서만 살라고 하고. 명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모, 엄마는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이참에 우리끼리 새 가게 차리자. 내가 자본금도 있고 너는 젊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을 거고. 정은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럴 수 있어요? 정은아, 때로는 가족이라도 각자 갈 길을 가야 하는 법이야. 내 엄마는 예전 방식에만 매여 있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가게로 돌아와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니가 제 딸을 데려가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서류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정당하다고 했거든요. 가게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죠. 그런 어느 날 정은이가 언니 명자와 함께 가게로 왔어요. 정은이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뭐가? 저는 이모와 함께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명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하지만 정은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은이는 제 딸이라고요. 정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방식으론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삶을 원해요. 며칠 후 정은이와 명자는 정말로 시장 맞은편에 새로운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가게였습니다. 제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새 가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장이 운영한다고 해서 더 신뢰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20년 넘게 정성껏 키워온 단골 손님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아저씨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30년째 채소 가게를 하는 분이었죠.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아저씨. 박씨 아저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강명자가 뭘 꾸미는지 내가 다 안다. 박씨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 씨,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저씨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봐. 시장 재개발 관련 서류야. 서류를 펼쳐보니 시장 재개발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자리가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2억이야. 내 가게 자리가 가장 조건이 좋거든. 저는 숨이 막혔어요. 2억이라는 돈은 제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명자가 이 정보를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요? 그래서 내 가게와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야. 처음엔 정은이를 꼬드겨서 말이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니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어요? 박씨 아저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담받은 기록이야. 내 가게 자리 시세를 알아본 거지. 날짜를 보니 제가 대출 문제로 고생하기 2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하더니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이 엄마는 완전히 제쳐두고 우리끼리 진행하자. 걔는 너무 고지식해서 큰일 못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믿어온 언니가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왜 언니 편을 들었을까요? 명자가 정은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빚이 많아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정은이 미래를 위해서 미리 독립하는 게 좋겠다고 꼬드긴 거지. 정은이도 속은 거예요? 일부는 속고 일부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 젊은 나이에 돈과 새로운 기회를 제시받으니까. 박씨 아저씨는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야. 명자가 내 도장을 몰래 찍은 흔적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배신이 믿기지 않았지만 박씨 아저씨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박씨 아저씨와 함께 시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씨 아저씨가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꺼내 보였어요.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이분의 언니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일주일 후 시장 상인의 모임이 열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강명자 씨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제 가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제 그만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동생 등 치고 올라서려고 했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인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정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이모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은아,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은이가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저를 위한 모금을 해줬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도와줄게. 2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한 사람을 이렇게 둘 순 없지.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는 언니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됐었는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은이는 언니와의 가게를 정리하고 제게 돌아왔어요. 엄마, 저 다시 엄마 가게 도와드릴게요. 정은아, 내가 서울에서 꿈꾸던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 곁에서 천천히 찾아볼게요. 급할 것 없잖아요.
새로운 가게는 예전보다 작았지만 더 아늑했어요. 정은이가 젊은 감각으로 인테리어를 도와줘서 깔끔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문을 열 때 박씨 아저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미숙 씨, 새 출발 축하해.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만 살았을 거예요. 뭘 당연한 일 했지. 잘못된 걸 그냥 둘 순 없으니까. 저는 가게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엔 제 방식대로. 언니 명자는 시장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은이는